안녕하세요. 한정현 청년입니다. 작년에 오키나와 평화기행을 하면서 이제 보고할 때 오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잘 다녀왔고 제가 보고 배운 것을 이제 느낀 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고 전에 영상 먼저 시청하실 건데요.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전투기 세대가 날아다니는 거랑 후반부에 이제 이 물은 먹지 마세요라는 음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鳥심볼이 일본에 있는 미군 전체의 심볼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천안 대신에 와서 일본을 지배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추락하자마자 미군 편사들이 많이 와서 미군이 완전히 본세를 하고 그리고 일본 경찰도 대학 관계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방사능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今私たちがいるところはこの1月お正月後からずっと埋め立てが始まってるんですけどね、 네. トータルで36年間 합쳐서 36년간 간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だけど何年かかってもできないんですよ。これは政府の言い分は中国が攻めてくるかもしれない、それから台湾と中国が戦争になるかもしれない、その時に日本が巻き込まれるといけないから自衛隊を配備するんだというのが政府の言い分です。 그래서 여기 이제 군산 기지랑 이제 바로 이제 링크가 돼 있는 이제 그 기지로 돼 있어서 F-16이 이제 이착륙을 여기서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왔다리. 보관가 되기를 그래서 저쪽에는 생화학 병기랑 핵병기가 이제 보관 가능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도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쪽에 보이는 저쪽 서쪽 해안이에요. 거기서 상륙한 미군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내쫓고 나서 만든 이제 기지입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게 뭐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위에가 그 훈련소고 지금 아까 남쪽으로 보였던 게 이제 소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 고지가 그 훈련장 쪽이 고지가 200m도 높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해버리면 물이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애들한테는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연구 결과는 이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 386人の犠牲者がどういう名前でどういう地域から連れてこられたのか詳しいことは全然わかんない。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위안소입니다. 위안. 하나씩은 식동은 한국 또いうこと 그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쩌다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건 정도. じゃあ私たち大韓民族この外国籍のところをちょっと見たいと思います人ねそうですね。あっちの方が多いですよここ少な最初は、いですはい。最初少ないなぜ少なかった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これは沖縄県の事業だけどタイ 이제 그 징집된 한국 조선 저기 사람들이 병사로서 이제 그 갔다 보내졌다. (2013年ぐらいまでは毎年火葬場で火葬して国立公園に納めてたんですね。私はそれをやめてくれっていうことで DNA 鑑定をするから火葬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は今残ってます。
DNA 鑑定をするために残してあります。今多分800体余りは持ってありますね。アブチラガマ。ガマっていうのは自然の鍾乳洞のこと、沖縄のことで言葉でガマっていう。 가마는 자연의 종유동물을 갖다가 가마라고 부릅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살아남으신 생존자분들에게 저는 들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が押し寄せてきて捕まると自分たちも男はもう引き裂かれる、女は強姦レイプされるというふうに怯えてた、だから米兵に捕まるよりは自分たちで死になさいという、軍からの教えで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ためにこの中で82名とか84名とかという証言がありますけれども、とりあえず84名の方々が集団自決していく。沖縄の芭蕉布証言してます。教会のみんなからのプレゼントですので、持ち帰ってください。 네, 작년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새롭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오키나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이 아닌 류큐라는 독립적인 왕국이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으로 오키나와는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권을 빼앗기고 비극을 간직하게 된 아픈 역사를 가진 섬입니다. 오키나와 영토는 일본의 0.6%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군사기지는 73%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군 기지의 90%는 일본 본토에 있었으나 단 10%만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본토 비중이 40%로 줄었고 오키나와 비중이 60%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광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본토 내 미군 기지가 점차 반환되었지만 미일 안전보장 조약 때문에 오키나와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키나와일까요? 지금에서야 오키나와가 일본이라는 인식이 통용되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오키나와가 점령지라는 느낌이 강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오키나와는 이렇습니다. 아까 영상 신청하시면서 보셨을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아래쪽을 보시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로 사람들 가까이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 헬기 및 비행 부품의 추락으로 인명피해 및 소음 문제, 환경 파괴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텐마 기지는 미국이 일본에서 소유 중인 기지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큰 규모의 군사 기지입니다. 주민들이 지내는 주택가 사이에 비행 훈련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주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바다 해노코로 이전한다고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를 강행 중에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은 후텐마 기지를 위해서 간척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다를 매립하려면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하죠. 오키나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유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강제징용되어서 희생당한 한국인 유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양을 가져와서 바다를 매립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동가들은 매주 모여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 몇 분이라도 건설하는 시간을 늦추고자 입구를 막아서며 처절하게 시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시위에 참여하며 주민들과 함께했고 제가 오키나와 평화기행을 다시 참여하게 된 이유입니다. 힘든 싸움을 하는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격해지고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옆에 사진은 유해가 있을 수도 있는 흙을 퍼온 트럭들입니다. 당시 저렇게 큰 트럭 수십 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해노코 기지 건설은 24년째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12년간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심이 90m에 달해서 공사가 끝나도 땅이 약해서 비행 훈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실제로 미군들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분들의 생각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국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강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PFOS란 과부라 화합물이고 발암성 화학물질입니다. 잘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합니다. PFOS는 미군 기지 내에서 소화 장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지로부터 오염수 농도가 짙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위험하다라는 일본의 르포 중 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키나와 기노안시에 있는 후텐마 기지에서 미 해병대가 PFOS 포함 폐수를 갑자기 하수도로 흘려보낸 것이다. 미군은 폐수 배출 이유를 오염수 처리에 드는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비용이 커서라고 설명했다. 위탁 처리에 돈이 드니 하수도에 버리겠다는 소리다. 남아있는 폐수 총량 36만 리터 9억 2천만 원의 처리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말한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고 공고한 동맹의 일면이다. 9억 2천만 원은 누구의 돈일까요?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염된 물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국민들에겐 국가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미군 기지는 일본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한국 내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칠곡군과 경기 의정부시 등 주한 미군 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한국은 일본처럼 이슈가 안 되는 걸까요? 한국은 기지 내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일본은 결정적인 증거를 들켰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에서의 거품은 포소 화학제가 새어나간 사진입니다. 들키기 전에는 언제부터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언제부터 오염수에 노출이 되었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오키나와 국민들이 본토 사람들보다 각종 암과 질병으로부터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2015년 오염수 문제로 미일 간 환경보안협정이 체결되고
오염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기지 내부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미군의 대처는 여전했습니다. 환경보안협정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환경오염이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출입을 인정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오염이 밝혀진 경우는 출입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염수가 나오는 곳 옆이 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오염된 지하수가 나오는데 아이들과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였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미군기지가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없어져도 이미 오염된 물로 인해 수십 년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수리교회 교인분들이 불러주셨던 찬송가입니다. 언어를 뛰어넘어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뭉클했습니다. 저희들은 호텐마 기지 앞에서 가스펠 모임에 참여해 주는 평화를 불렀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상황이 다소 폭력적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비폭력주의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이들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실 23년도에 처음 경험한 오키나와 역사와 현재 상황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1년 동안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름 많은 생각과 약속, 계획을 세웠지만 이루기 어려웠고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기도하며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속 모임으로 4주간 진행하는 기독청년 통일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평화기행을 다녀오고 난 후 작년과는 다른 약간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오키나와의 평화운동을 보며 응원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룬 이 땅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 청년들은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키나와 평화기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